네, 세종대왕의 사례인데요. 조선 왕조는 실록을 남겨서 방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관계된 내용은 너무나 상세할 정도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뽑은 부분은 정치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주제인데, 부민고소제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부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민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의 평민이 대표적으로 그 고을의 수령, 더 확장되면 이제 그 고을의 유력자 양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논쟁이 되었던 것을 보면은 고소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억조차 없는데 한번 이런 거 고소해 볼까요? 할 리가 없겠죠. 엄격한 신분사회인데 그럴 리가 없고, 새로 된 왕조에서 새삼 그 문제를 논할 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강좌에서 고려태조의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부민고소제에 가까운 모습이 고려태조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때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고발도 하고, 그러면 그걸 지체했다고 해서 오히려 지체한 관리를 벌주고, 이런 모습이 고려태조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대로 이어지면서 그게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극상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 그랬다가 조선왕조가 되었는데, 조선왕조 초기죠. 세종만 해도 4대 네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이 초기에 세종 때에 많은 조선왕조의 이제 기틀이 확립되어서 그 뒤로 500년도 왕조로서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500년을 이어갔던 조선왕조의 기틀이 형성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민고소제가 다시 문제가 되어서 세종이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합니다. 단번에 결론을 못 내리고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데, 과연 잘된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오판한 것을 부민이 그 오판을 정소하고, 자, 이거는 심지어 민사소송적인 거예요. 평민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을 수령이 당신은 사법부도 겸했으니까 잘못 판단했어요. 순수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유력자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발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정을 청구하는 것 같은 것이야.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세종의 말입니다. 자기 부득이 지사. 그래서 제 은사이신 김홍호 교수님은 이 자기 부득이 지사,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기본권이라는 서양의 번역어의 굉장히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건 어떤 영역입니까? 종교의 자유.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거다.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한 일이다. 이런 영역에 다 있는 것을 개인의 근본적 자유, 기본권,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신체를 함부로 누가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넣는다는 것. 내가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 정말. 너무 참을 수 없다. 누가 나한테 나는 맞기 싫은데 마음대로 강제로 막 주사를 놓는 거, 이런 것을 나는 그건 정말 나로서는 참을 수 없다. 미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근본적 자유, 기본권, 개인의 부득이한 일, 이런 영역이 아니겠나. 여기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세종의 파악인 거죠. 아니, 억울한 재판이라면서 항소도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너무하지 않는가? 그게 아무리 원 수령으로부터 받은 평민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세종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강한 신하가 있어요. 허조라는. 고려가 500년을 유지한 것은 오로지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의 수령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게와 신하의 임금에 대한 것과 같아서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의 파악. 고려 태조가 오히려 마그나카르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장 나쁘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몰아간 것이 옳다. 그랬기 때문에 500년이라도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신하는 파악하고 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도 나오지만 이 민주사회에서 선동가, 옛날 참주정에서는 아첨꾼, 뭐 이런 그 영역이 있게 되죠. 그 왕보다 더 일종의 전제적인 모습을 부추기고 있죠. 물론 이 허조는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아주 절대 왕정에 가까운, 그래야 세상이 유지된다, 이런 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근대 문명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세종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심한 이 제동이 신하 측으로부터 걸립니다. 자, 그래서 1433년, 아까 전에 이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33년에 이제 막바지에 갔습니다. 막바지에 어떻게 가냐면 내 생각으로는 소장을 수리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그의 원역함을 풀게 하고 오판이 있더라도 수령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원역함도 풀 수 있고 명분은 엄수되어서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는 없을 것이다. 세종이 이제 타협책을, 누구의 말을 듣고 이제 타협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항소에 해당되는, 민사 항소에 해당되는, 사실은 형사도 포괄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저것도 뚫립니다. 그래서 억울함은 풀어주고, 그러나 그 억울한 재판을 했던 그 고을원, 그건 아마도 옛날로 봤을 때 뭔가 더 뒤에 나쁜 게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불문에 붙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제되어서 좋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질서가 너무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다. 명분이 엄수된다. 그러니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계생이라는 분이 신하가 옳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이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므로 폐막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소송을 오판한 수령을 비록 처벌하지 않더라도 그의 벼슬은 파면시키십시오. 그 벼슬은 내려놓도록 해야 된다. 아마도 그 뒤에는 고의로 오판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오판하게 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유력자의 잘못된 부탁을 들어준다든지, 사적인 이익이 얽혔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자, 그러니까 최소한 벼슬은 면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난 것은 이제부터 수리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소장 때문에 관리에게 죄 주는 일이 없게 한다면 거의 두 가지가 다 원만할 것이다. 이 숭선이라는 신하가, 자, 말은 멋있어요. 자, 필부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자진하게 되면 남의 임금된 자는 함께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역함을 호소하는 소송은 수리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나 관리는 벌 주지 않으면 하극상 문제도 안 생긴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죠. 한 건이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잘못했던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판서, 장관급으로 갈 수도 있고 국무총리 영의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 행정부의 그런 것보다 사실 옛날은 더
심하죠. 전통사회니까. 자, 그러면은 세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더 커졌을 때 너가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안티를 걸어가지고 나를 그때 위기에 빠뜨렸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그런 앙심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냉정하게 관찰해 볼 때 인간 사회를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타나면은 그 한 사람에 그칠까요? 그런 경향이? 안 그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억울한 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건 겨우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돌아오는 보복은 어때요? 수십 배, 수백 배 더한 것이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겪게 되죠. 그러면 점차 순식간에 아마도 옛날이니까 뭐 그게 퍼져가는데 조금 시간은 걸려도 어떻게 할까요? 안 오죠. 그걸 감히 소장이랍시고 들고 가지를 않죠. 억울한 판결이 나면 억울한 판결, 억울한 조치 있는 대로 받는 것이 그나마 해를 덜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것이 독립협회, 독립신문 활동하는 구한말의 모습을 보면은 지방의 유력자들이 얼마나 무도하게 정말 법도 없이 그렇게 방향무인하게 아랫사람에 대하고 행동하다가 당시 겨우 간신히 생긴 근대재판소로 한 건, 두 건 사례가 남고 그 신문이 건이 안 남은 지방의 사례에 대해 보고도 하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조 500년에 걸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점에서 이게 그 당장 봐서는 뭔가 절묘한 타협책을 찾았네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공적인 검증을 하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하지 않고 말장난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 잘 감독하면 되지 인쇄 날인해도 상관없다. 공적 검증은 해주지도 않고 제도 개선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법원은 결국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그 법원이 자기들의 멸망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법원을 겁내겠습니까? 자기들을 권력을 잡게 하는 기구가 따로 있는데 법원을 왜 겁내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유 전체가 빼앗기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긴장을 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나 화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를 철저히 인식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명분 그리고 선거제도가 투명하게 대만식에 가깝게 당일 투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 폐지죠. 그리고 현장 개표를 해야 되고 투표함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죠. 당현입니다. 수예요. 기계 장치 이런 거 빼고 수개표로 하고 당현수 이것이 이제 대만식 투개표 제도인데 이것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딱 초점을 확실하게 맞춰야겠죠. 그렇게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공화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좌입니까? 우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로서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재산이 덜 가진 사람일수록 그 표는 더욱 귀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진 이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이 표가 똑바로 건전하게 카운팅 될 수 있도록 검증을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